오늘 양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역시 그 주요 이평선들을 이탈하는 흐름이었는데요. 10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시 갑론을박.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금증권 강북센터 소동수 대리님 하고요. 또 동양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박세진 대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인터넷주 빼면 조금 이제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좀 관련주도 매매 좀 하셨습니까? 오늘 일단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서는 사실 많이 비워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게 바닥인가에 대해서 타진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자세한 주제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사실 코스닥 급락의 주범은 그 IT 부품주들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은 계속 견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 대리님은 오늘 인터넷주 어떻게 좀 매매가 되셨나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박세지 대리님하고 좀 다르게 그대로 좀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으면서 사실 여기에서 물러 들어가면 이제 크게 물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현금을 최대한 가동을 해가지고 반등 시 이제 손실을 최소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좀 전술을 썼는데 오늘 좀 아주 운이 좋게 좀 유효했습니다. 그게 이제 적중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탑10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 점검해 주시죠. 권미란 앵커. 네, 앵커, 해설위원, 출연자, 제작진 모두가 참여해서 오늘장의 10가지 키워드를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IoT 보안입니다.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보안을 미래 기술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서 지난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서 국가 미래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과제 중 하나가 바로 IoT 보안입니다. 오늘 보안 테마 가운데 파스닷컴이 장중에 12% 급등했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두 번째는 파트론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갤럭시 S5의 판매 실적도 부진하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스마트폰 부품주 우려감이 큰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먹구름이 끼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트론이 신저가였고요. 이 밖에 다양한 많은 종목들, 멜파스, RF텍 등등이 신저가로 떠밀렸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신규 상장입니다. 네, 오늘 새롭게 증시에서 첫 거래가 됐던 종목이 캐스텍 코리아인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77%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하한가로 밀렸네요. 공모가 6,500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캐스텍 코리아의 상장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 개선 관련 부품주들 어떤 붐이 일어나고 좀 매기가 몰려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G3인데요.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G3를 내일 공개하게 됩니다. LG전자가 G3를 통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5% 돌파가 가능할지, 그리고 G3를 통해서 2분기 실적 개선이 가능할지, 일단은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니까 이제 IoT 보안과 파트론, 또 신규 상장 이렇게 G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박세진 대리님, 이 중에서 좀 어떤 거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사실 신규 상장은 아니지만 그 카카오와 다음에 인수합병 소식 이후에 그 다음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에 그 다시 좀 방향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으로는 오늘 캐스텍 코리아라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 신규 상장했고요. 사실 그 내용으로만 뭐 하는 회사인가요? 회사는? 그 터보차저 관련된 국내 이제 순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그 터빈 하우징이라든지 엔진 하우징 쪽에 국내 이제 그 터보차저를 만약에 납품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 MS가요? 예,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리고 유럽이든 국내든 완성차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연비 경쟁에 있어서 그 다운사이징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터보차저의 그 확대 적용이 계속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팬시하고 핫한 부분이었거든요. 그에 걸맞게 사실 그 신규 상장 그 IPO 과정에서도 기관 참여자들 반응이 굉장히 핫했었고요. 그 거의 그 공모청약 경쟁률이 700대 1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모가가 이제 6,5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초가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네. 거의 뭐 더블 출발했던 것 같은데 전 이 공모가가 참 항상 의문이던데 예. 어떻게 좀 산정이 되나요, 공모가?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코스닥 IPO, 코스닥이 아니라 전체 IPO 시장에서 이제 IPO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기관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공모가 밴드를 먼저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밸류에이션을 먼저 책정을 해놓고요.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5,000원에서 예. 5,800원 사이가 공모가 밴드였는데 예, 예. 여기에 이제 그 수요 예측 경쟁률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게 되죠. 예. 기관 쪽이 먼저 참여를 해서 내가 이거를 얼마의 IPO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공모 가격은 6,500원 수준에 결정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연결해서. 네. 그 공모가는 사실 좀 6,500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원래 수요 예측할 때는 기관들이 좀 낮게 써서 내나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근데 출발은 이게 붕 떠서 나오잖아요. 예, 아무래도 근데 뭐 수요가 많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격이 그러면 오르니까. 예측할 때 좀 높게 써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상장을 흥행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요즘에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한 예, 건데요. 거래소에서도 여러 군데서 예, 예.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 마치 그렇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부 그 밴드들에서는 좀 낮게 나오는 쪽들이 기관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물량들이 많은데 또 첫날 또 붙여보면 가격은 또 붕 떠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자기네가 200만 주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그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처음에 기관 수요를 예측을 하게 될 때는 네. 어느 정도 그 동종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그 네네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장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피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을 먼저 그 상대 비교를 먼저 하는 게 기본적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제 적정한 밸류에이션 이상의 가치를 공모가 그 수요 예측 가격에서 부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 네네. 대신에 이제 네. 그 뒤에는 이제 시장의 몫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기업이 출발할 때 이 회사의 적정한 시가의 가격은 기관에서 정하는 그 적정한 밸류에이션 산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인터파크 INT 보시면은 네. 그런 흐름들이 뭐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첫날 좀 더 높게 출발할 수 있는 네. 개연성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보고서를 좀 봤더니 이번에도 8,000원 이상의 수요 예측 들어온 게 이제 159건에 3억 주 정도가 들어왔었고요. 7, 8,000원대가 한 3억 2,600만 주, 그리고 이제 6,500원에 7,000원대가 3억 5,500만 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박세리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한 1.08배 수준의 PBR로 잡고 지금 단가는 맞춘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주가는 항상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하한가 끝났어요. 캐스텍 코리아가.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세요, 대리님? 그게 이제 뭐 사실 네. 뭐 거래소에서도 뭐 공모가 밴드를 정하고 네. 뭐 피어 그룹을 통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아주 적정 가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6,500원이요? 아니면 아니 오늘 한 종가 정도가 9,800원 네, 9,800원인데 뭐 올해 네. EPS만 1,000원에 900원에서 1,000원 정도 보시고 네. 한 뭐 요즘 뭐 DCT 뭐 듀얼 클러치 미션 하는 그쪽이나 네. 아니면 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는 쪽 보면은 한 10배에서 한 15배 요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적정가는 맞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테마라든가 좀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일이 있으면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미 그거는 오늘 찍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봤을 확인하고 때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수급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이고요. 박세진 네.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지금 현재 또 오늘 시작부터 종가가 반대 하한가인데. 의견을 또 강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네. 추천 종목이 사실은 저도 그 당일 그 IPO 그 처음 된 기업을 추천 종목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새로 시세를 만들기 시작한 기업은 좀 지켜보자라는 네. 쪽에 원래 무게를 실는 편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봐도 되는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수급적으로도 사실 지금 기간 배정 물량 200만 주 중에서 160만 주 가량이 1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와야 될 부분이 사실 오늘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사실 저희가 공모 가격에 비해서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주가가 비싸냐 안 싸냐도 중요하지만 네네, 예. 그 공모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형성한 장외 거래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주가 수준을 좀 타진하는 데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카카오의 지금 장외 가격이 얼마고 삼성 SDS의 장외 가격이 얼마고를 중요하게 네네. 보는 건데 이 지금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 12,000원 위에서 한참 거래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외에서요? 뭐 네. 그러면 근데 잠깐만요. 반대 의견이라고 그러셨는데 대리님이 팔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이 종목 자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네. 봤을 땐 중요한 거는 네.
지금 2014년 IPO 시장이 2013년보다도 지금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좀 많이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제 정부 의지하고 정부 정책 자체가 사모펀드의 뭐 상장을 허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 40개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네네.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 당일날 종가 평균 수익률이 39%입니다. 항상 그랬었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다 그러니까 무조건 첫날은 좋았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올해 5개 했는데 제가 다 아까 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106%예요. 사실 BGF 리테일러라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했던 거 이제 25% 네네. 정도밖에 나지 않았지만 사이즈 자체가 쉽지 않았고 밸류 자체가 좀 그렇죠. 무거웠었죠, 사실. 네네. 좀 비쌌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올해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킨다는 게 한 100개 정도를 상장을 시키려는 거를 목표로 해서 나오긴 했는데 네네. 지금 6개월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제 5개 종목밖에 안 됐단 말이죠. 좀 이제 성과는 제가 안 봤을 때 좋았네요, 현재까지는. 하반기에는 네. 그 정책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하면은 좀 더 그 문턱도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IPO 시장에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 상장하는 당일날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저는 그런 이렇게 거 보고 관련 있습니다. 대기 자금들이 항상 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 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향후에 좀 이렇게 상장 예정인. 뭐 일단 제가 이거 밥솥 브랜드 쿠쿠전자 쿠쿠, 예, 예. 고무과 네. 밴드만 잘만 되면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예. 삼성 SDS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라는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예. 네. 그 정도. 쿠쿠전자 말고는 또 없나요? 뭐 게임주 쪽은 좀 없을까요? 뭐 모바일 게임, 썬데이 토즈랑 비슷한 애가 또 하나 나온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커피 뭐죠? 카페벤에 말씀하시나?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커피 관련된 커피 게임. 프린스인가 그거 만들었던 회사. 네, 그러니까 일부 뭐 그런 쪽도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쪽도 참 잘 보셔야 될 것 바이오도 같아요. 있으니까. 예, 바이오 하반기에 네. 되는 것들이 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IPO 일정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가 이제 뭐 그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이 꼭 정성적인 IPO 시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시장에는 기술성 평가라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문턱을 낮춰서 바로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장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물론 다음 카카오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가 밴드 대비해서 시초가 상장되는 그 자본이득 자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최근에 비상장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카페베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IPO를 하려고 준비하는 쪽들이 많다는 뭐 거죠. 30%가량 최근에 한 달간 오른 모습 좀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장외에서요? 네. 네. SDS만 해도 사실 연초에 12만 원이었던 거 지금 장외 거래가 20만 원 육박하는 상황이고. 뭐 카카오도 오늘 뭐 13만 원 이하로는 뭐 물량이 없다고 이렇게 비상장 하시는 네, 분들한테 예. 연락이 왔었는데 네. 사실 뭐 이거 비상장 시장은 거의 뭐 다우존스를 아웃퍼폼하는 네. 그 정도의 수익을 지금 보이기 이제 비상장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다카텐.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을 놓고 이런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빅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에 있어서 이 텐센트가 차지했던 그 역할이 꽤 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로 부각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들의 미래 전략 수립에 있어서 키맨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 전 세계, 중국을 넘어 전 세계의 IT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의 행보를 주목해 보시죠. 여섯 번째 키워드는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다음 카카오 출범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됐습니다.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이버. 하락장 속에서 오늘 네이버가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줬네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과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을 네이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를 사려면 어느 정도 선이 좀 적정한 매수가가 될지, 현재 75만 5천 원의 종가인데요.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카텐과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또 네이버, 대부분 이제 다음 카카오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저희가 2주 전 이제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인데, 어제 한번 했고 해서 조금 그런데 일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음 카카오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서대리님? 앞으로. 뭐 일단 이제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
MMS 시장하고 MMS 시장이 뭐죠?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우리 하는 그 메시지 카카오톡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그 그래요? MMS 시장이라고 보고요. 아, 그리고 네. 또 이제 SNS, 네, 영어를 너무 네. 많이 쓰시니까 네, 제가 페이스북, 짧아서 뭐 트위터 이런 쪽 SNS라고 하고요. 네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금 굉장히 그 페이스북의 왓츠앱 그리고 텐센트의 네. 위챗 위챗. 그리고 뭐 네이버 라인 그리고 카카오의 카카오톡. 요게 지금 이제 새로운 보편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모바일 업체가 이제 그 온라인 쪽으로도 꾀하고 약간 이제 모니타이징을 직접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모니타이징은 뭔가요? 모니타이징 수익을 내다. 수익을 내다. 예, 예. 아,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SNS라든가 MMS 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론 니네가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받고 있는 것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정확한 큰 그림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네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인이 최근에 보여준 그 수익성이라든가 텐센트의 이번에 수익성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었거든요. 네. 이런 쪽이 이제 카카오가 이제 그 라인을 국내에서 잠재우고 국내 1위로 하고 특히 그 먼슬리 그러니까 월간 액티브 유저가 네이버를 그냥 완전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뛰어넘는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회사가 온라인 2위 업체인 다음과 같이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는 이거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크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자, 잘 그러면 예. 그 수익성 관련해서 오늘 일단 상한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총이 대충 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한 5조 원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합산했을 때요, 발행 주식수. 그러면 시총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까지 가면 좀 적정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다음 같은 경우 다음 가치는 지금 한 보통 1조로 보는 거를 네네, 예.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 600억 순이익에다가 한 20배 정도 펄을 주기 때문에 한 1조 정도 가치로 보시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카카오의 가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MAU 요거를 보통 싸게 MAU는 뭐 먼슬리 액티비티 유저. 월간. 그래서 월간으로 접속하고 있는 실제 사용자 그 수를. 수에 네. 그 사람들 한 명당 돈을 얼마나 써줄 것이냐,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런 네네. 거, 뭐 알프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충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한 10만 원을 주느냐, 5만 원을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봤을 땐 이제 우리 투자증권에서 한 레포트에 산정을 하면 네네, 예. 5천만 명입니다. MAU가 5천만 명에다가 한 명당 10만 원 하면 5조 가치다. 거기다 다음까지 붙이면 6조. 6조 정도까지는 6조. 가능하다. 잠깐만 10만 원을 쓰시나요? 5천만 명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건 그 사실이에요. 10만 원이라는 게 월간으로 지출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MAU는 저는 한 월간 5만 원 정도는 쓰거든요, 사실. 예, 예. 뭐 구매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이템 같은데. 예, 지출하는 뭐 비용들이? 선물을 한다거나 네. 요즘 선물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네네. 카카오로 네. 하기. 예. 저한테는 선물이 요새 굉장히 뜸해졌던데 네, 고르고 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는 수준인데 그러면 6조 정도는 좀 너무 과하다고 안 보세요. 된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런 그 기업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로 지금 신중하게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얼굴 빨개지셨어요. 예, 기도- 아니 뭐 기도 좋게 빨개지셨어요. 모르는 거죠.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 1년 반 이전에 네. 제 손님들을 모시고 카카오를 투자를 한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자기네들 와서 잡아놓으셨어요, 저는 미리. 머니타이징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그러시고.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충분히 확신하고 하셨으니까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예. 좀, 아니, 좀 돼- 부정적으로 안 보시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네, 보지 된다고 않는데. 보시는데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합병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 카카오 지분을 투자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의 이제 그 다음 카카오 그룹이라는 그 새로운 이제 합병법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네, 예.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 잘 됐죠.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 진행될 줄 알았던 IPO가 우회 상장 형태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네네. 기회로 찾아왔고 또 그게 이제 확실한 그 다음이라는 주식의 그 배정 비율로 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네. 좋은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에 시가총액은 그 1조 원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 비슷한 포털 업체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 가치를 저희가 전체 시가총액 25조 원에서 네이버 포털을 한 10조 정도 줬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유저 수 그 단순히 이제 그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 수로 대비했을 때는 예전에는 사실은 그 시가총액 산정을 그런 식으로 추정을 많이 했습니다. 몇 대 몇이니까
이게 우리도 네이버가 몇 몇 조로 조면 간다. 얘네들은 몇 조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성을 어디서 창출해내라는 부분에서 네이버 다음이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털 가치만 놓고도 지금 10배 가까운 시가총액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 이게 카카오랑 합병돼서 다음 측에서는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당연히 이제 포털 기업 사이트를 그것도 국내 MS 2위 사이트를 인수하는 게 그게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마침 카카오도 이제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그 성장 비전이 마침 좀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견해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단순히 지금 네이버 포털 1조에 네. 지금 카카오의 추정 시가총액 2조를 얹으면 사실 3조 원 정도를 처음에는 적당한 시가총액으로 봤어요. 네. 거기서 만약에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려면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만들어낼 시너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다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인수 발표하는 당일날도 그거를 비전을 제시를 못한다라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견해신 거죠?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엇갈리신 견해신데 그러면 텐센트 문제를 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2대 주주로 돼 있잖아요. 네. 이 텐센트를 좀 이 다음 카카오가 좀 잘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자금을 추가로 땡겨온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구워서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아주 그 전 세계적인 뭐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의 그런 업체를 네. 주주로 가지고 있다는 점 제가 봤을 때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좋다고 네. 보고요. 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굉장히 좋은 일일지 모르겠는데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제 국내 컨텐츠 업체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컨텐츠들을 흡수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지금 흡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만약에 텐센트가 네. 만약에 네. 다음 카카오를 지분을 좀 더 확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더 확 올라갈 수 있는 예, 재료가 충분히 된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금이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현금이 좀 부족해서 증자하는 것 아니냐. 지분도 많잖아요. 김범수 의장이 지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거 구주로 좀 팔든지 아니면 증자해서 삼자 배정으로 받든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뭐 전략도 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해 저희 카카오가 2012년에 지분 취득을 한 배경 자체도 사실 네네네. 김범수 대표가 게임 산업 진출하는 데 있어서 현금 필요하죠. 부분이 좀 네, 필요했기 네. 때문에 네. 투자 유치를 받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보면은 텐센트 게임즈 부사장이 이쪽으로 오겠다고 벌써 얘기를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텐센트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앞서 드렸던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투자 행태가 벌써 다음 카카오가 인수합병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관련 기업들 위메이드부터 KINX, 바른손까지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인데 오늘 보시면은 또 위메이드라든지 급락하는 모습 좀 나왔잖아요. 네네. 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늘 또 매도하는 모습도 보여준단 말이죠. 이분 네, 말씀도 맞아요. 네. 이분 말씀도 맞는데 제 말씀도 맞고요. 네. 사실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잘 넘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 모바일의 파워를 온라인으로 전이를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잘 아까 접목을 말씀드린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서 네.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다음에 인력 2,600명입니다. 거기 순이익 600억밖에 안 되고요. 한 사람 앞에 2,500만 원밖에 못 버는 회사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인력을 재배치를 잘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화가 되고 또 이런 수익화가 해외 진출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라인 뺨치는 회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머니타이징 되는 모습들 이 확인을 분기별로 해가시면서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합병 기대감 부정하시는 건 가지고만 기관론은 아니신데 당연히 아니죠. 이거 확인하면서 접근하자. 대형 IPO, 이거 대형 M&A 이슈인데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밤샐 뻔했습니다. 네, 어제 얘기했지만 다카텐
오늘 밤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네요. 자, 8번째 키워드 보시죠. 드락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1930선에서 이까지 올라오는데 드락의 입김이 셌는데요. 간밤에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장기 저인플레 방치하지 않겠다. 부양책 6월에 나올 기대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흐름은 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 입김이 별로 작용하지 못했던 게 9번째 키워드인데요. 코스닥의 반락입니다. 자, 오늘 다시 61선, 5일선 동시에 이탈하는 움직임, 낙폭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 또 코스피가 2000선 밑돌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0번째 키워드죠. 변심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대규모의 매도세 오늘 나타났습니다. 6천 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의 매물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째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0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로 삼성의 선택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 보안, 이 둘을 합친 게 참 저는 예리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물인터넷, 보안,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올해 내내 가져갈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은 어떤 키워드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장은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서요. 외국인과 기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대리님은 어떤 쪽 키워드 내일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좀 코스닥 반락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 안 들어봤으니까 아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오늘 반락이었는데 그 시장 끝나기 한 1시간 전부터 반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요 코스닥 그 상위 업체들이 상당히 플러스로 많이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신뢰성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낮고 차라리 개별 기업의 종목, 개별적으로 가자. 코스닥 중에서는.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은 좀 줄이는 게 맞긴 맞다. 네. 자, 박세진 대리님은 저는 그 변심이라고 마지막에 나온 키워드 있잖아요. 그 외국인 선물 시장 매도 전환하고 뭐 이런 부분들. 수급.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대규모 선물 매도가 좀 동반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아찔하죠. 사실 뭐 시장에서 뭐 이거 말씀드리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 오늘 나온 대규모의 매도세 전환은 좀 무심스럽다. 예.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공략주 좀 짧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서동수 대리님 오늘 공략주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이게 쓸 때는 이게 참 살만한 가격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한 20분 만에 너무 올랐어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인데요. 아까 한 7%까지 뭐 급등하던데. 예. 포인트랑 주가. 주가 자체가 지금 이 영업이익 한 280억 정도 수준 맞추면서 우리가 2012년도 이제 반토막 나기 전에 그 우리가 최고가를 찍었던 그 영업이익에 지금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야 됩니다.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만 원이고요. 근데 이거는 42,000원에 안 사면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가가 관건이겠네요. 그러면. 내일 좀 만약에 마이너스가 좀 나와 차익 매물이 장 초반에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 한 42,000원에 잡아서 5만 원 선까지 갖고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박세진 대리님은 저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캐스텍 코리아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낙폭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9,400원 정도 수준을 저는 그 매수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하고 9,400원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한 5% 정도 더 밀린 가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당일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오늘하고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 터보차저라든지 다운사이징 관련된 그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없었던 산업들이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IT도 올드테크, 뉴테크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 부품주의 방향 자체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볼까요? 오늘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는 12,000원 수준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는 데는 서두에 드렸던 말씀하고 뭐 같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공략주. 자, 한 분은 오늘 새로 상장한 캐스텍 코리아 주셨습니다. 박세진 대리님 추천 종목인데 9,400원 선에서 좀 잡아보자 하고 있고요. 또 서동수 대리님은 컴투스 역시 조금 오늘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한 5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수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패턴에 좀 유의해야 되는 시황이 온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